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0월 30일 토요일입니다. 10월 마무리할 수 있는 주말입니다. 그래서 10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11월을 준비하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미국 시장은 분명 사상 최고치인데 국내 주시장이 좀 너무 힘들어졌어요. 또 갑자기 수목금 3일 동안 하락하면서 힘들어져서 여러분들이 힘겨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힘이 되는 선물 같은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놓치지 말아주세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35,819포인트대 0.25%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15,498포인트 0.33%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0.19% 상승을 하면서 4,605포인트 마감을 했고 3대 지수 모두 지금 10월달 들어서 계속 랠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4주째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요. 월간 기준으로 무려 6.9% 상승을 했습니다. 4,300대에서 4,600대까지 상승을 했고 지난해 11월 이후에 최대 월 상승폭을 나타낼 정도로 좋았고 다우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월간 기준으로 5.8% 상승을 하면서 지난 3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죠. 나스닥 지수는 무려 7% 올랐어요. 9월 달까지 좀 많이 힘들었던 지수가 나스닥 지수였기 때문에요. 10월 달에 상승폭 그걸 다 회복하고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7.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이 좀 엇갈렸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실적이 부진했어요. 그래서 애플은 1.8% 하락을 했고 아마존은 2.2%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각된 종목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331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가총액도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어요. 2조 4,9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 4,800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시가총액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넘어섰다. 지금부터 미국에서도 시가총액 1위 싸움 이거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하루하루의 주가 움직임 누가 시가총액 1위의 기업에 등극을 할지 아직까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뭔가 또 차이가 벌어지면은 시가총액 1위의 또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S&P 기업들 중에서 279개 기업이 아직 지금 실적 공개를 마쳤습니다. 그 중에 약 82%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도 상당히 중요해요. 다음 주에 FOMC 회의도 있고요. ISM 제조업 지수라던가 고용지표 계속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 궁금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흐름이 이어갈지 아니면은 또 FOMC 테이퍼링 우려감에 조정을 받을지. 근데 제가 봤을 때 미국 시장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FOMC 테이퍼링 우려 이런 거는 이미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주가가 오늘 새벽까지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 시장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국내 주시장을 좀 걱정해야죠. 국내 주시장의 하락 요인이 FOMC에 대한 경계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국내 주시장 하락 요인 1.2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사실 금요일인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웠어요. 지금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오후장 장 막판에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조금
기분이 좀 나빠요. 그런데 이유 자체도 사실 뭐 국내적으로 봤을 때 딱히 없더라고요. 정말. 환율의 움직임을 봐도 오히려 또 하락을 했어요. 1168원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다면 환율이 상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FOMC의 경계감. 국내 주시장도 저는 FOMC 이후에 반등을 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뭐 금리 인상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국내 11월 달에 금통위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고요. 내년도까지 기준금리는 적어도 1.75%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관련주들 제가 어제도 뭐 목요일에 또 말씀드렸던 그런 보험주라던가 이런 섹터들 조정 보일 때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어차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은 제가 내일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선물 같은 종목을 한 종목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잖아요. 위드 코로나 시대 과연 어떤 종목이 메리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골프존만한 종목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골프존. 뭐 그동안 뭐 유통주, 백화점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뭐 골프존에 대한 얘기는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올라갈 때 특징지로 한두 번 언급은 드렸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 골프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골프존의 3분기 영업이익이 3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벌써 138% 실적이 증가되고 있어요. 물론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올해 2월 달에는 6만 1,000원이었는데 지금이 14만 원대니까요. 뭐 올해만 해도 지금 2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면은 빨리 사셨으면은 뭐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8월 달에 15만 9,900원까지 상승을 하고 거기서부터 지금 약 3달 정도 쉬었어요. 이제 8월 초고 10월 말이니까요. 3달 정도 지금 에너지를 모은 것 같아요. 박스권의 움직임. 뭔가 한 13만원과 16만원 정도 3만원권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고 최근에는 9월달 10월달에는 거의 뭐 14만원대 위아래로 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은 다시 한번 한 차례 16만원까지 뭐 더 욕심을 내본다면은 한 18만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정말 골프 인구가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대들도 막 골프를 치더라고요. 사실 예전에는 20대 골프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골프가 점점 대중화돼 가고 있고 그러면서 골프가 꼭 어른들만의 운동, 뭐 임원들만의 운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실내 스크린 골프, 골프존이죠.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당연히 또 12월, 1월 이럴 때는 필드에 나가기보다는 골프존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는 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는 결국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중국인들이요. 골프에 눈을 뜨고 있대요. 그래서 이 골프존의 스크린 골프가 중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었을 때는 또다시 한 차례 정도 주가 리레이팅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적으로 볼게요. 실적으로. 성장주이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너무 고평가되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15만 9,900원에서 막혔잖아요. 그 이유는 주당 순이익이 16,489원이었기 때문에 2022년도 예상 주당 순이익이 PER 10배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2023년도에는 18,724원이 예상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PER 10배, 18만원까지는 고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골프존이 만약에 밀린다면은 좀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 그렇다면은 내년에 한 18만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골프존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